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라 하면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바티칸 시국일 텐데요. 면적뿐만 아니라 인구까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바티칸은 바티칸 교황청이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란 바티칸 시국의 기록이 곧 깨질 것이라는 보도가 세계 주요 외신들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9월 23일 알바니아의 에디 라마 총리가 약 0.1제곱킬로미터 수준의, 즉 바티칸의 약 5분의 1 면적의 베크타시 숲이 이슬람 교단을 위한 마치 바티칸과 유사한 형태의 주권 국가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라마 총리는 또다시 연설을 했는데, 이때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 있는 베크타시 세계센터 부지를 중심으로 주권 국가를 만들고 이 국가를 온건함, 관용, 평화로운 공존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먼저 이 알바니아의 위치를 보시면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그리고 몬테네그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대 때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문명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이 때문에 다양한 세력이 뒤섞였는데 종교적 부분에서도 무슬림이 다수이지만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유럽 내에서도 종교적 다양성이 높은 종교적 특성이 매우 독특한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베크타시 교단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슬람 종파는 13세기 이슬람 학자 베크타시 추종자들에 의해 아나톨리아에서 시작된 교단으로 이슬람 종파들 중에서도 상당히 자유적이고 또 관용적이며 코란의 해석을 느슨하게 하며 금기도 최소화하는 종파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알바니아의 라마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다른 이슬람 분파들에 비해선 상당히 온건하고 관용적이고 평화를 추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역량으로 이 새로운 국가에서는 술을 허용하고 여성의 복장 역시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베크타시 교단이 아무래도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해석을 하다 보니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정통 시아파와 수니파에 의해 이단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수세기 동안 박해를 받아야 했고 17세기 오스만 제국, 1925년엔 터키 공화국에 의해 이슬람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를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지당했던 때 현재의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로 본부를 옮겨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분파로 보면 수피파 중 하나라 볼 수 있는데요. 수피즘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전통 율법을 존중하되 정형화된 형식은 배격하고 있습니다. 신도 내면의 각성과 코란의 신비주의적 해석을 강조하며 금욕, 청빈, 명상 등을 중요하게 여기죠. 알바니아에서 베크타시교판 바티칸을 만들려고 하기에 국민 대부분이 베크타시교를 믿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이슬람을 믿으며 그 중에서도 10% 정도만이 베크타시파라 볼 수 있죠. 또 기독교 역시 16% 정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처럼 수니파 무슬림, 정교회 기독교, 가톨릭, 그리고 베크타시 교단까지 여러 종파가 평화롭게 공존해 왔다 보니 상당히 종교적 다양성이 높은 국가라 볼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베크타시교가 워낙 관용과 포용성 있는 이슬람 종파이다 보니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왔고 결과적으로는 종교적 다원주의를 확대하는 데 분명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이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 만들어진 새로운 국가의 예상 지도를 보시면 우선 전체적으로 돌로 된 벽으로 둘러싸이고 내부엔 본부, 도서관, 박물관, 기록 보관소, 묘지 등으로 구성되며 넓은 정원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바티칸과도 비슷하다 볼 수 있지만 규모는 훨씬 작겠죠? 또 이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는 바티칸의 교황처럼 베크타시 교회 지도자 바바몬디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바바몬디는 새로운 정부에선 소규모의 정부기관이나 비밀 경호국은 있을 수 있지만 군대나 법원 같은 시스템은 없을 것이라 언급했죠. 허나 새로운 국가인 만큼 여권도 발급이 되는데 여권 색상은 이슬람의 상징색인 녹색으로 선택되었으며 알바니아 거주자들에겐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갑자기 왜 알바니아는 이런 이슬람판 바티칸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발표했을까요? 이 발표를 한 총리 라마는 관용적인 이슬람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요. 여러 알바니아 전문가들은 알바니아 총리 라마가 2025년에 있을 알바니아 의회 선거를 위한 국제 홍보 캠페인에 들어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에디 라마는 2013년 총리에 취임하였으며 2017년과 2021년 의회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알바니아 역사상 유일하게 3선 연임에 성공한 총리가 되었거든요. 한 번 더 4연임으로 이어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독재 정권으로도 유명했던 알바니아이지만 몇몇 특정 부분들에 있어선 분명 관용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한 종교적 부분과 함께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동안엔 유대인 난민들을 보호하기도 했고 또 최근의 사례론 아프간의 탈레반이 집권한 후 여러 아프간 난민들을 보호하기도 했죠. 한편 최근 종교와 관련된 국제사회 움직임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종교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고조되고 있고 심각한 전쟁으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불과 며칠 전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도자가 사망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관용적인 이슬람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에스타시교의 종교 국가가 만들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종교적 관용과 평화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의미의 특별한 이니셔티브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알바니아와 에디 라마 총리의 이미지 증진을 위해선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알바니아 내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발표와 관련하여 알바니아 내에서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라마 총리의 발표가 일방적이며 사실 알바니아의 종교나 문화적 풍토를 진정으로 높이기보다는 국제적인 주목을 끌려는 일종의 쇼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알바니아 국내 상황을 보면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라 볼 수 있고 또 알바니아 청년 실업률을 보면 거의 30% 정도로 매우 심각하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이 줄어드는 데다 저출산까지 더해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이 새로운 종교 국가가 세워질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시는 카지노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거대한 자금 세탁이 일어나는 곳으로 성장해 가고 있죠. 또 부족하고 오염된 물로 인한 수자원 문제, 낮은 수준의 교육이나 의료 수준 등 여러 가지 국내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서 국제적 이슈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라 보는 것입니다. 또 알바니아 종교 시스템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들도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베크타시교는 알바니아 국민 대다수가 믿는 종교가 아니죠.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믿는 특정 종교를 국가가 우대해주면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알바니아 종교계에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알바니아 무슬림 커뮤니티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의 미래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반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가톨릭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직 공개 성명을 내진 않았는데요. 소규모 개신교 공동체 지도자인 아킬파노는 이런 라모 총리의 행위를 국가적인 배신 행위라고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조화로운 종교적 전통이 국가적인 자부심이란 것은 분명하나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 종교를 위한 바티칸과 같은 주권 국가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종교적 포용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비판점들이 있긴 하나 알바니아의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를 유엔 총회에서까지 언급을 했기에 분명 이 새로운 종교 국가를 만드는 시도는 꽤 강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시도가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선 알바니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알바니아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여론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만약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해줄지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기존의 주요 이슬람 종파에선 이런 움직임을 좋아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하나 수니파, 시아파로 나뉘어 워낙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선 지지하고 또 한쪽에선 완강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기독교가 중심인 서구 사회에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바티칸 시국은 자신들과 비슷한 형태인 이 새로운 이슬람 종교 국가를 어떻게 대할지도 꽤나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쟁까지 일어날 만큼 종교 갈등이 팽배해진 현 상황에서 이 새로운 종교 국가 설립이 과연 국제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알바니아 국내 정치를 위한 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